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선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참석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여홍규 특파원,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아직 자세한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엔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 분야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삼성전자에선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서 파운드리 사업부장인 최시영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The plan I propose is going to create millions of jobs, rebuild America, protect our supply chains, and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또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프라에 해당한다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가 어떤 결정이나 발표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백악관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었을지가 궁금한데요. 회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만 보더라도 미국 내 투자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서 우리 돈 약 2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백악관이 공장 증설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삼성 입장에선 큰 부담은 아닐 텐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요청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이 신규 투자 요청을 할 경우엔 삼성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측이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요구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용 반도체를 미국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이를 강하게 요구했을 경우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기동 타격대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를 비롯한 필수 광물과 의약품 등 4가지 핵심 분야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만 450번 넘게 언급할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주도하는 무역 기동 타격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국이 집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rade strike force to identify unfair trade practices that undermine U.S. supply chains and to identify specific trade actions we can bring to combat those practices. 또 상무부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부품인 네오디뮴 자석 수입과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보고서는 동맹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merica's allies and partners are great strength of our nation, and we must work in partnership with them on supply chain resilience.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무역 기동 타격대가 동맹국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무역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기존 무역 협정을 근거로 미국의 공급망 대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은 74차례, 일본은 85차례 언급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을 향해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전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두 진영으로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우리도 점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짓는 두 번째 반도체 공장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스입니다. 내년 초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20조 원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투자 중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1조 2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We greatly appreciate the efforts and initiative put forwar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bipartisan congressional leaders. 백악관도 삼성의 투자 발표를 환영한다.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생산 기지를 부활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반도체는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기업의 반도체 공급을 막는 강력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여기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2025년까지 70%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끼어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 하이닉스 반도체 절반이 여기서 생산됩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부터 이 공장에 네덜란드 회사의 첨단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독을 걸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장비 반입을 막은 겁니다. 지난주 한국을 찾아온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The technology in question is highly sensitive and that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about the risks to national security in terms of where this technology ends up. SK 하이닉스만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역시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는 거는 늘상 있었던 일인데 단지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았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견제의 동맹국들도 다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곤혹스럽게 된 건 여전히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하나가 됐던 세계 경제는 이제 30년 만에 다시 미국과 중국 두 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입니다. 왜 여기를 제일 먼저 갈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장 첨예한 분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축구장 400개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입니다. 세계 최강인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5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도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헬기에서 이곳을 보고 대체 저게 뭐냐며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국가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 능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퀄컴,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같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설계만 잘할 뿐 정작 생산은 못합니다. 설계를 받아 그대로 생산해주는 능력은 대만과 한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대만의 TSMC가 53%의 점유율로 세계 최강이고 삼성전자가 18%로 2위입니다. 두 나라를 합하면 80%가 넘는데
특히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생산 공정은 두 회사가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은 반드시 자기 편으로 잡아야 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국하고 네. 대만이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미국에는 공장 자체가 지금 몇 개 남아 있지 않으니까요. 반도체 강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텍사스주에 2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공장도 유치해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